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아마 제가 신청한 사연을 여러분들께서 청취하고 계신다면 이미 저는 시댁에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작년 11월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과 첫 명절을 보냈을 때 좋지 않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시댁 생활 경험이 부족한 저로서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여러 가지로 난처해진 상황들로 인해 분위기가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졌었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가 지나쳤던 두 형님들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 첫 명절을 보내기 위해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부터였어요. 그때 당시 이미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저희 부부가 좀 늦게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차가 좀 막혀서 늦게 도착을 했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지만 제 위로 두 형님은 늦게 도착한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희 부부는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 온다고 노력한 건데 차가 막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모가 오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니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말라면서 상황을 정리해 주셨지만 두 형님들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어서 그랬는지 저를 불만 섞인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날부터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죄송하다며 어색한 미소로 상황을 풀어나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번 생긴 불만은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시댁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형님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된 거였고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두 형님들의 기분이 더 이상 상하지 않게 하려고 눈치껏 행동하면서 시댁에 오자마자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첫 명절부터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제 예상대로 잠시 시모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저에게 말을 붙이며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1시간 정도 늦었다는 이유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던 두 형님들한테 너무 서운했었지만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묵묵히 들어주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둘째 형님의 말에 불만이 생기게 된 저는 결국 받아치게 되었습니다. 전날부터 펼쳐진 신경전에 긴장감이 맴돌았고 둘째 형님은 제가 말을 받아쳐서 당황했는지 어이가 없다는 듯 흥분하더니 전을 붙이던 뒤집개를 바닥으로 던졌어요. 둘째 형님의 갑작스런 돌발 행동에 당황한 저도 기분이 상했었고 서운함이 크게 다가왔던 저는 둘째 형님을 노려봤어요. 동서,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건데? 뭘 잘했다고 눈을 치켜 세워. 명절 첫날부터 늦게 온 동서 잘못 아니야? 내가 동서였으면 새벽같이 출발했을 거야. 서울에서 창원까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잖아. 누가 봐도 동서가 잘못했으면 내가 안 좋은 말을 해도 찍소리 하지 말고 묵묵히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일부러 늦게 오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돼? 형님이랑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안 보이냐고. 적당히 한마디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안 되겠네. 내가 던진 뒤집개 주워서 다시 깨끗하게 닦은 다음 여기 준비되어 있는 전 부칠 재료 동서가 혼자 다 해. 늦게 온 만큼 당연히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지. 우리는 좋아서 이 짓 하고 있는 줄 알아? 형님, 이거 어쩌죠? 정말 큰일이에요.
하필 들어와도 개념 없는 동서가 들어왔잖아요. 앞으로 동서 정신 상태 고쳐 잡으려면 상당히 힘들겠어요. 형님이 정신 바짝 차리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제가 늦게 온 건 잘못한 게 맞는데요. 저도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늦지 않게 오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아침 먹고 가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동서 입장이잖아. 우리가 그런 것까지 이해해 줘야 돼? 그럼 동서도 우리 입장을 이해해 줘야지. 왜 동서만 서운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본인은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화내는 건 이해 못하겠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우리도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음식 준비하느라 얼마나 정신 없었는지 알아? 첫 명절이면 그래도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1시간이 넘어서 도착했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서운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시작부터 집안의 질서가 무너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1시간 그거 늦었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지?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행동하는 거니? 투덜거리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 두 형님들은 저를 조금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이 서울이라 시부모님께서도 부모님과 충분히 시간 보내고 오라고 하셨지만 저도 눈치가 보여서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아침 식사만 같이 하길 원해서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드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끝낸 뒤 출발을 했던 거였는데 형님들이 이렇게까지 화낼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시부모님도 저를 이해해 주셨는데 형님들이 되레 화를 내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음식을 다 만들라는 형님들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형님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자 흥분을 해서는 얼굴을 붉혔고 점점 더 분위기는 심각해졌어요. 결국 바닥에 던져버렸던 뒤집개를 형님이 다시 들더니 제 얼굴을 향해 올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설마 했는데 잠깐 자리 비운 사이 셋째 며느리 잡고 있었던 거니? 내가 좀 전에 너희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셋째가 좀 늦어도 첫 명절이고 차가 많이 막히는 것 같으니까 그걸로 문제 삼지 말라고 했잖아. 그새를 못 참고 애를 잡고 있어? 셋째가 많이 늦는다고 투덜거리더니 결국 일을 저지르려 했구만. 너희들은 자매도 아니면서 하는 짓이 어쩜 그리 똑같니? 같은 학원에서 한솥밥 먹고 있으니까 둘이 편먹고 막내를 따돌리는 거야? 어머님,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시면서 왜 동서 편만 드세요? 저희도 최대한 좋게 얘기했고 늦게 온 만큼 좀 더 움직이라고 했던 건데 형님이랑 저한테 눈을 치켜 세우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었다고요. 그래도 이 집안에 엄연한 서열이 있는 거고 손윗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동서가 앞으로 저희를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교육 좀 시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동서도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 우리가 잘못한 거야? 원인 제공은 동서가 해놓고 왜 우리가 어머님한테 욕을 먹어야 하는 건데? 더 상황이 안 좋아지기 전에 동서가 솔직하게 얘기하지. 어머님한테 좀 늦을 것 같다고 미리 연락드렸었고 충분히 이해해 주셨어요. 사고 나지 않게 천천히 오라고 하셨지만 저도 최대한 빨리 도착해서 도와드리려고 노력했는데 형님들은 저를 보자마자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잖아요. 손윗 사람이면 그래도 이해해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너희들은
결혼 줬대요 어땠는데? 우리 집에 오기 싫어서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최대한 늦게 와서 나 혼자 음식 다 만들고 그제야 도착해선 내가 힘들게 만든 음식 다 싸가지고만 갔잖아. 그때 너희들한테 늦게 왔다고 뭐라고 한 적 있었니? 싫은 소리 해봤자 서로 감정만 안 좋아지니까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너희들은 막내를 조금도 배려해 주려 하지 않고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내가 여기서 막내만 감싸고 놀면 너희들은 나 몰래 또 뒤에서 엄청 뭐라고 하겠지. 집안에 불화 생기지 않게 잘들 지내. 막내 며느리 들어왔다고 주방일에서 아예 손을 뗄 생각이었던 건 아니지? 시간 없으니까 서둘러 음식 준비하자. 내년부턴 이렇게 투닥거릴 거면 각자 알아서들 지내고 모이지 말던가. 형님들은 본인들이 억울하다면서 시모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출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형님들은 저를 노려봤고 화가 덜 풀린 듯 음식을 만들면서 안 좋은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그렇게 주방에 냉전이 흐르는 상태로 어찌어찌 겨우 음식을 만들었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됐는데 남자들과 다르게 여자들은 이미 분위기가 차가워져서 표정이 어두웠었고 이런 상황을 눈치챈 남자들은 여자들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하지만 형님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굳은 얼굴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여자들 문제니 신경 쓰지 말라면서 다른 쪽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길래 저도 웃을 기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어색한 미소로 시부와 아주어머님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음식에만 집중을 하던 두 형님들이 갑자기 저희 남편한테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주방 안의 공기를 또다시 무겁게 만들었어요. 서방님은 동서가 뭐가 그리 좋아서 결혼까지 한 거예요? 저는 딱 봐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단번에 알겠던데. 나중에 결혼한 거 땅을 치고 후회하겠어요. 좀 전에 주방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남자들끼리 밖에서 건물 보수하느라 모르고 있었겠지만 폭풍이 휘몰아 쳤었거든요.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진 저희 정말 조용히 잘 지내고 있었던 거 알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더니 볼 것도 없는 동서 하나가 들어와선 집안을 분열시키네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서로 가까워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업무상 친해진 걸 호감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라곤 생각 안 해봤어요? 제 주위에서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진정한 사랑의 감정이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돼서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들 여러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서방님도 그런 쪽에 속할 것 같아서요. 동서가 성격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웬만하면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 안 하려 했는데 다들 동서의 겉모습에 속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형수님,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늦게 온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좀 늦을 것 같다고 미리 연락드렸었거든요.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 아침 식사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을 때 이 사람은 늦을까봐 서둘러 가겠다고 한 거. 첫 명절이라 저도 장인 장모님과 같이 식사하고 싶어서 제가 고집 부려서 아침 먹고 왔습니다. 그게 이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 판단하에 움직인 건데 저한테 뭐라고 해야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사람한테 열을 올리는 거예요? 어머머머, 서방님 와이프라고 지금 감싸고 도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네.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동서가 우리와 한솥밥 먹을 정도의 위치는 아니잖아요. 근본도 없는 집안에 검정고시 출신이면서 고래 금융기업 회사에는 또 어떻게 취직했대? 그 회사에서 남들 커피나 타주면서 잡일이나 하겠지. 말 다 했어요? 형님, 저한테 뭐 자격지심 같은 거 있나요? 아까부터 정말 너무들 하네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까지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참을 만큼 참았던 저로선 더는 좋게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형님의 말을 받아치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저를 보며 영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둘째 형님 또한 얼굴을 붉히면서 영어로 빈정대고 있었습니다. 이대 영문과를 나와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남편한테 듣긴 했었지만 제 앞에서 영어로 욕을 퍼부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두 형님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둘째 형님이 저를 보며 비웃더니 검정고시 출신이라 못 알아듣겠냐면서 대화가 안 통한다고 깔깔거리며 큰형님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두 형님들의 행동이 너무 유치해서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계속 놀리던 두 형님한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이 자리를 박차면서 일어나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남편 옆에 앉아있던 시모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식탁 중앙에 올려져 있던 육전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두 형님들의 면상을 향해 사정없이 올려쳤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모의 돌발 행동에 놀랐는지 기겁을 하고 있는데 시모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옆에 있던 간장 종지를 들어 두 형님들의 면상에 뿌려버리자 뭐 하는 짓이냐고 시모를 향해 소리치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두 형님은 굳어진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대 영문과 나와 꼴랑 학원 강사 일 하는 주제에 어디서 지금 우리 막내 며느리한테 영어로 씨부리고 있어? 나도 다른 건 못 알아들어도 욕은 알아먹을 수 있다. 지금 막내 며느리가 참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얘가 검정고시 출신인 건 맞는데 너희들 자존심 상할까봐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 그런데 너희들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사람 되긴 글러먹은 것 같다. 막내 며느리는 너희들보다 훨씬 대단한 대학인 하버드 출신이다 이년들아. 어디 그 학력 가지고 하버드한테 영어로 입을 털고 있어? 너희들 외국인이랑 대화는 제대로 해봤냐? 얘는 검정고시로 고등학력 취득하자마자 하버드 대학에 진학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생활했었어. 너희들과는 근본 자체가 다른데 방금 뭐라고 그랬니? 다시 한번 그 주둥이 털어봐. 뭐라고 그랬냐고. 왜? 내가 하버드 출신이라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아? 이걸 보여줘야 정신이 번쩍 들 것 같니? 자, 봐봐라. 내가 막내 며느리한테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좀 달라고 했다. 너희들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우리 막내 며느리가 하버드 대학 나왔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지인들 만나면 자랑하려고 핸드폰에 며느리 졸업사진 항상 가지고 다닌다. 이래도 못 믿겠니? 이대 나와서 학원 강사하는 너희들과 금융회사에 다니는 막내 며느리와 비교가 된다 생각해? 너희들이 영어로 씨부릴 때 막내 며느리가 속으로 얼마나 어이없고 우스웠겠니? 예전에 해외여행 한번 갔을 때 음식 하나 주문하는데도 엄청 터듬거리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더구만. 욕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나 봐.
너희들이 방금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라. 꼴에 먼저 시집 왔다고. 형님 대접 받으려고 하는 거 내가 중간에서 계속 참견하면 싸움만 커질까봐 최대한 참고 있었는데 더는 그 꼴 못 봐주겠다. 당장 막내 며느리한테 진심으로 사과 못해? 아까부터 눈치 줬으면 적당히 할 것이지. 가만히 있으니까 집안을 아예 풍비박산 만들려고 그래? 못들 하고 있어. 당장 욕한 거 사과하래도. 시모는 두 형님들이 꿈쩍도 하지 않자 상의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맨손으로 주워들어 형님들 얼굴에 던지려 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자 시부가 시모를 모시고 겨우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방 안에서도 두 형님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형님은 시모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왜 하버드 대학 나온 걸 얘기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형님 네애들은 자리에 없었어요. 그때가 아마 수능 시험이 바로 코앞이라 학원 강사 일을 하던 형님들은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어서 제가 시모와 나눈 대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두 형님들의 성격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랬는지 하버드 대학에 졸업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자존심 상해할까봐 시모가 나중에 상황 봐서 얘기하신다고 하길래 저는 묵묵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결혼 이후 제가 하버드 졸업생이라는 걸 말하게 될 상황도 없었어요. 결혼 이후 각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첫 명절날 제대로 얼굴을 보게 된 거였고 그전에는 얼굴 마주칠 일이 없던 거였죠. 두 형님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얼떨떨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만 방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면서 저보고 먼저 일어나자고 하길래 저도 두 형님들에게 더는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어요. 붉어진 얼굴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뒤늦게 깨닫게 된 걸 여실히 보여주었죠. 저는 처음부터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이미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선 미국 수능인 SAT라는 시험을 봐야 하는데요. 이 시험이 미국 학교 기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되는 시험이라 이 시험을 외국인이 치르기 위해서는 고등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저는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 학교 생활의 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져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 검정고시를 치렀던 거였어요. 그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긴 저는 해외에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원하던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 상황이 엄청 안 좋아졌었는데 큰형님이 저와 잠깐 대화 좀 하자면서 노크를 하길래 남편이 문을 열어줬는데 두 형님들이 제 눈치를 보면서 방으로 들어왔어요. 큰형님은 동서들끼리 대화하고 싶다면서 남편한테 자리 좀 비켜달라며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둘째 형님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동서,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형님도 어른답지 못한 행동으로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 후회하고 있어. 서로 오해가 쌓여서 생기게 된 일이니까 우리 좋게 풀자고. 이대로 가다간 어머님한테 뼈도 못 추리겠어. 동서도 아까 어머님 성격 봤지? 한번 터지게 되면 좀처럼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셔. 상황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이번엔 정말 머리채 잡힐지도 모른다고. 지금도 방 안에서 아버님이 나오지 못하게 말리고 있으니까 소리만 지르고 계시잖아. 우리 여기에서 좋게 해결 보자. 앞으로 동수한테 잘할 테니까 좀 전에 했던 말들 전부 잊어버려. 나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서로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도 없었는데 동서를 함부로 판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네. 절대 억하심정 같은 건 없었던 거 알지? 동서를 얼마나 봤다고 그런 게 있었겠어? 저기, 그리고 내가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 현재 우리 학원 사정이 많이 어렵거든. 예전에는 페이 강사로 일을 하다 보니 생활의 부족함을 잘 몰랐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둘째 동서네랑 성공해보겠다고 동업을 했었거든. 가족들끼리 학원 하나 차리면 예전보다 삶이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게 많았고, 최근에 전염병 때문에 학원이 정말 힘들었었잖아. 그래서 폐업을 해야 되나 고민까지 하고 있었어. 최근에 다시 조금씩 안정권에 접어들긴 했는데,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동서한테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정말 염치 없지만 우리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일주일에 3번이라도 좋으니까 조금만 짬내서 우리 학원에서 강의 좀 해주면 안 돼? 무보수로 해달라는 거 아니야. 당연히 돈은 주겠지만 우리 형편이 많이 안 좋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학원에 하버드 출신인 동서가 강의를 한다고 하면 입소문이 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동서도 많이 바쁘니까 딱 3번, 아니 1번이라도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아까는 식구들이 많아서 자존심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를 못했는데 동서가 원하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그러니 우리 좀 살려주라.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야. 주위에 경쟁 입시 학원이 많아서 아주 죽을 맛이라고. 그래, 막내 동서. 오죽했으면 형님이 무릎까지 꿇으려 하겠어. 그만큼 절박해서 그래. 앞으로 우리가 동서한테 상처되는 말이나 차별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도와줘.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돕는 게 좋지 않겠어? 좀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상황들은 서로에 대한 오해로 시작된 거니까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지? 두 형님네들은 강사들끼리 만나서 눈맞아 결혼을 했고 확장을 하기 위해 직접 학원을 차렸는데 전염병 여파로 인해 운영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걸 남편한테 듣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저에게 부탁을 하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두 형님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게 격려가 되는 강의를 해주면 된다고 부탁했지만 그 전에 이미 크게 상처를 받아서 형님들의 부탁을 바로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생각해 보겠다는 말로 마무리 지었지만 제가 두 형님들과 좋게 풀어야 모든 상황들이 안정을 되찾게 될 것 같아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질 것 같았던 심각한 상황들은 정리가 되었고 시모도 좋게 풀었다는 한마디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설 명절이 끝나고 하루 일정을 잡아 시간을 내어 형님 학원에 1일 초빙 강사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는지 형님들은 저에게 추가적으로 몇 번 더 요구를 했지만 마지못해 들어주긴 했었는데 저도 업무가 많이 바쁜 상태라 시간을 빼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두 번 정도 도와주면 될 것 같았던 일들이 계속해서 제가 초빙 강의를 해주길 바라는 형님들과 또다시 조금씩 마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형님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최대한 일정을 조절해서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이번 추석 명절 때 두 형님들한테 확실하게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던데 정말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제 사정을 이해 못 해주고 본인들 사정만 얘기하는 형님들한테 너무 서운했었어요. 이 문제로 또다시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될까봐 걱정이 많지만 한 번 아닌 사람들은 정말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또다시 폭풍이 휘몰아칠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의사표현하고 여기까지만 할 생각입니다. 결혼 생활하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요. 남편과 단둘이 행복하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주변 가족들까지 신경 쓰고 맞춰가야 한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답답하지만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속 시원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최근에 병원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시부의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건강의 악화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하시는 시부의 모습을 보면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이셨고 호랑이 같은 성격을 가지셨던 시부가 기력이 약해지셔서 한마디 말조차 하기 힘드실 정도로 괴로워하시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언제나 저희 옆에 계실 줄 알았는데 시간은 매정하게도 시부를 붙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부가 세상을 떠나면 앞으로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겠지만 곧 세상을 떠나시게 될 시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합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건 그동안 남편이 저희 가족에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께 고발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어느 날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아직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이라 저도 당황스러워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순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에게 아들을 중퇴시켰다고 충격적인 말을 건넸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애를 갑자기 중퇴시키면 어쩌자는 건데?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잖아. 그걸 왜 내가 당신과 상의를 해야 되는 건데? 내 아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다 생각이 있어서 결정한 거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저놈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게 문제야. 나중에는 나를 잡아먹을 정도로 올라올 놈이라니까. 초장부터 싹을 잘라놔야지. 안 그럼 내가 잡아먹히겠어. 이번에도 전교 1등 했다던데. 머리 좀 커졌다고 벌써부터 애비한테 대들어야 되겠어? 제가 뭔데 우리 회사들을 이어가겠다는 말이 나와? 나는 그럴 생각 전혀 없고 그놈이 앞으로도 잘 되는 꼴은 못 보니까 중퇴시킨 거 취소하지 마. 만약 당신도 내 결정을 거절한다면
그땐 집에서 내쫓길 줄 알아. 알겠어? 저놈은 막노동이나 하면서 살라 그래. 내가 봤을 때 그게 딱이야. 그리고 오늘 집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 줄 알아.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꼈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어요. 워낙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걱정돼서 물어보기라도 하면 신경 쓸 거 없다며 화부터 내는 성격이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은 너무 당황스러웠고 울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남편이 교장을 만나 바로 중퇴 처리를 해서 충격을 받은 제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전교 1등 하던 제 아들이 갑자기 중퇴를 하게 되는 돌발 상황이 생겼으니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겠죠. 일단 중퇴 처리를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담임에게 취소 처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남편과 교장과의 단둘이 진행된 사항이라 담임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 아니라며 직접 학교로 찾아와 교장과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방법을 알려주었죠.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 교장을 만나려 했지만 남편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될까봐 교장에게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장은 저를 전혀 만나주려 하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들 방이 조용하길래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는지 공부에 집중을 하고 있었네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서둘러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고 남편이 한 돌발 행동에 대해서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모가 한마디를 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할 말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건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지금까지 살면서 아들의 결정에 대해 토단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괜히 나섰다가 나까지 피해오면 네가 책임질 거니? 내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을 저질렀겠어? 그래서 안 도와주시겠다는 건가요? 하나뿐인 어머님 손자가 지금 그이 때문에 중퇴를 당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셔서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시는 건가요? 제발 그 사람 설득 좀 시켜주세요. 나는 싫다. 내 손까지 넘어오게 하지 마라. 그리고 손자가 많던 적던 아들 말 안 들었다가 집안 난리 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거라. 아니면 검정고시 보던가. 찾아보면 방법은 많이 있잖니?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이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어머님 정말 실망이네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나는 뭐 네가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어서 여태까지 끼고 살았는 줄 아니? 시모는 제 부탁을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의 성격이 워낙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혹시라도 시모가 도와주셨다가 남편이 분노를 하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는 걸 원치 않으셨는지 아예 귀를 닫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를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부탁을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런 상황이 오게 되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울렸고 번호를 확인해 보니 시부가 해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를 하셨어요. 가족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였죠. 몇 년간 해외로 이주한 회사를 안정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동안 시부의 얼굴을 뵌 적이 없었습니다. 시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좀 전에 있었던 서러웠던 상황들이 북받쳐 올라왔는지 오열을 하게 되었고, 시부는 전화를 하시자마자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제가 왜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듣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나가자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부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저보고 시댁으로 서둘러 와주길 바라셨어요. 저는 시부의 말대로 아들과 함께 시댁을 찾았어요. 그렇게 현관문 앞에 다가가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시부의 언성 높은 목소리가 현관문 밖에까지 전부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용서를 구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시부는 어른으로서 아랫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 용서하지 않으셨죠. 그렇다고 며느리가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한 걸 거절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것 같으면 나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분명 얘기했지만 며느리가 오면 보자마자 당신 잘못부터 인정해. 만약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이 집에서 당장 쫓겨날 줄 알아. 여태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 풍족할 정도로 살게 해줬는데 이 정도도 혼자 해결하지 못해서 며느리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당신은 내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안 돼.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것 같아 보였어요. 해외로 떠나시기 전 제 아들한테도 정말 잘 대해주셨었는데 몇 년간 해외로 가신 이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저에게 조금도 행복감을 주지 않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얼굴을 더 붉히시기 전에 서둘러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남편이 모습을 드러내었고 제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본 남편은 안 좋은 분위기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를 밀치고 현관문을 활짝 열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집으로 들어가길래 저와 아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시부모님은 붉어진 얼굴로 저희 부부를 바라보았고 시부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상태셨기 때문에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남편으로 인해 중퇴를 당해야만 했던 상황을 다시 바로잡길 원하셨죠. 너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선민이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지금 한창 학업에 열중해야 될 나이라 뒤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너는 선민이를 학교에서 중퇴하게 만들어? 그것도 본인 의지와 전혀 상관없었는데 강제로 그렇게 한 이유가 뭐야? 며느리한테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고 있었더니만 네가 뭔데 회사를 이어가네 마네 하면서 내 손자한테 상처를 주는 건데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회사에 온전히 몸 담그고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고작 내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낙하산 탔으면 남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잘 처신을 해야 되는 건데 네가 직접 집안 망신을 다 시키면 되겠어? 마지막으로 좋게 얘기할 때 제자리로 돌려놓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땐 말 안 해도 잘 알지? 10원 하나 물려줄 마음 없으니 생각 잘해야 될 거다. 너 말고도 회사 운영해줄 사람 회사에 넘쳐난다. 내 손자의 눈물을 보이게 만든 건 아무리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용서는 절대 없으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땐 나와 인연 끊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도록 하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먹었지? 아버지가 지금 해외에서 장시간 계시다가 갑자기 국내로 넘어오셔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놈이 나를 받고 내 머리 위를 군림하려는 모습을 절대 용납할 수 없어서 애초부터 싹을 잘라내려는 게 그게 뭐 잘못됐나요? 남편과 시부는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남편은 자기 아들을 중퇴시켰으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시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결국 남편은 자신이 손해보게 될 일들이 훨씬 많다고 판단했는지 결국 아들의 중퇴 문제를 철회하게 되었고 그렇게 상황은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와 남편의 관계는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되었지만 시부는 그래도 당신 아들이라고 더 이상 이 상황에 대해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많이 참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시모와 더욱더 안 좋은 감정 상태를 이끌어가게 되었죠. 아들은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의 학교 문제는 시작에 불과했고 제 눈앞에 또 다른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들과 단둘이 오래간만에 밖에서 외식을 하기 위해 시내로 나섰는데 저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던 도중 아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한 곳을 주시하며 바라보고 있길래 고개를 돌려 그곳을 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행복이 가득해 보였고 양쪽 손에는 아들과 비슷해 보이는 여자애들이 손을 잡고 아빠라는 말을 조금 더 어색함 없이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모습에 그 뒤를 급하게 따라가게 되었고 남편은 어느 한 식당으로 들어가 어떤 여자와 애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네요. 그걸 본 아들은 무턱대고 남편에게 달려가 소리치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제가 갑자기 나타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지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눈빛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처음 본 애들과 어떤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여자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자기 뒤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저보다 그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남편의 행동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좀 전에 당신 손을 잡고 가던 저 애들이 아빠라고 그러던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두 귀로 들었으면서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 당신이 들은 그대로야. 내가 애들 아빠고 이 사람은 내 마누라다. 당신 지금 나 몰래 뒤에서 두 집 살림하고 있었던 거니?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소홀했던 거였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뒤통수 칠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본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저 여자애들 선민이랑 나이대도 비슷해 보이는데 그동안 나 몰래 이런 생활하니까 기분 좋았니? 저 여자애들이 온갖 애교 부리면서 아빠라고 하니 무뚝뚝한 내 아들이 꼴보기 싫었겠지. 당신은 정말 까도 사람 놀래키는 재주 하나는 타고난 것 같다. 지금 내가 두 눈으로 본 이 상황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 모두 눈에서 피눈물 흘릴 날이 분명 찾아올 거다. 무슨 말을 그리 무섭게 하는 거야? 우리 딸들이 지금 당신 때문에 떨고 있잖아. 어차피 모든 사실을 알았는데 화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결정 짓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이제 나랑 그만하자. 솔직히 나도 두 집 살림하는 거 그동안 쉽지 않았거든. 우리 딸들한테 떳떳하지도 않아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데. 돈 걱정은 하지 마.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지원을 전부 다 막아버리고 내쫓아 버릴 거니까 그런 비참한 모습 당신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 그냥 쥐어주는 돈 가지고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해요. 그동안 많이 해 드셨잖아요. 이제 저희도 좀 떳떳하게 지내고 싶다고요. 솔직히 두 사람 사이도 안 좋으면서 뭐하러 질질 끌고 가며 살아요? 그냥 이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돈 주겠다는데 나 같으면 바로 위자료 받고 각자 살 길 갈 것 같네요. 첩주제에 지금 내 앞에서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내가 아직까지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한 번만 더 선 넘는 행동하면 머리들 전부 다 뽑아 버릴 줄 알아. 이 문제는 당신이랑 단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조금 있다가 시부모님 댁으로 당장 튀어와. 원하는 대로 가겠다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어?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아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고 싶지 않았는지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오래 있어봤자 아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으로 걸음을 옮겼고 시부모님께서는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저와 아들이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이자 많이 당황하신 듯 급하게 집으로 들여보내줬네요. 시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고 한참의 고민 끝에 결국 좀 전에 두 눈으로 목격한 일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계셨던 시부모님께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고 시모는 시부의 표정을 살피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가정에 충실한 분이셨기 때문에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남편이 저질러 버려서 많이 놀라셨고 분노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남편의 행동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너무 큰 죄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 희생한 저에게 엄청난 배신을 안겨준 남편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부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괴로워하며 한숨을 쉬고 있는 제 아들을 따로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이런 심각한 일을 무턱대고 찾아와서는 일을 버려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면 될 것을. 이제 어쩔 거야? 너는 뭘 원하길래 무작정 벌려만 놓는 거냐고. 저번에 선민이 중퇴 문제 때문에 너희 시아버지가 지금 내 아들을 얼마나 펴르고 있는지 아니? 네가 눈치도 없고 하는 짓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아들이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했던 거다. 내조도 잘하고 여우 같은 짓 좀 해야 남자들이 우리에서 튕겨나가지 않는 건데 너는 기도 너무 세고 집안의 가장을 떠받들 생각은 하지 않고 잡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내 아들이 온전히 집에 머무르겠냐고. 어머님이 저희 부부 사이를 얼마나 잘 아신다고 그러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일을 위해서 안 한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이는 저에게 항상 부족한 점들만 얘기하며 가정부 취급만 했었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저에게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해준 적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지적만 하는 그런 인간한테 제가 뭘 더 해줄 수 있냐고요. 처음에는 저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죽는 신용까지 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제가 죽길 바라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제 두 눈으로 그이가 무너지는 걸 똑똑히 보고 눈 감을 거라고요. 얘가 지금 말하는 것 봐라. 너 아주 우리 집안을 말아먹을 작정이구나. 내가 이래서 너희 결혼 반대했던 거야. 이참에 잘 됐네. 새로운 며느리 받아들이고 너는 이제 우리 집에서 내쳐야 되겠다. 나는 내 아들 편이니 그런 줄 알거라. 그렇게 하시던지요. 어머님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는 거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누가 무너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시모는 제가 더욱더 강하게 나오자 많이 당황했는지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계셨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엎어치나 매치나 좋아질 거 하나 없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시모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 애쓸 필요 없다 생각했네요. 그렇게 점점 안 좋은 분위기로 고조되고 있는데 시부가 방에서 제 아들과 함께 나왔는데 아들의 얼굴에 무언가 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부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는 걸로 봐선 집에 들어올 것 같지 않다며 나중에 다시 대화를 하던지 남편이 시댁에 들어오면 그때 다시 연락 주겠다고 저희를 돌려보내셨어요. 저는 시부의 말을 순순히 따랐고 아들은 시부와 단둘이 대화를 주고받은 뒤 무언가 심적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집에 들어가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아들은 자기 아빠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 보였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편으로 이혼 서류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이혼 의사가 있다면 그때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면서 더 이상 저와 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시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시간이 지나서도 남편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셨어요. 분명 어떠한 액션을 취해 주셔야 하는데 남편은 어느 때보다 잘 지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에게 시부와 무슨 대화를 나눴냐고 물어봤지만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며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길래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어느덧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생활까지 끝마치게 되었네요. 저 또한 아들의 앞날이 밝아지길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날까지 숨죽이며 언젠가 찾아올 때를 기다리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핸드폰 프로필 사진에 제 아들이 아닌 혼의 자식인 두 여자애들과 함께 찍은 걸 배경사진으로 올려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분명 제 아들도 확인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혼의 자식인 두 딸들에게는 석사 과정까지 밀어주면서 제 아들은 고등학교 때 중퇴시키려 했던 그때의 상황이 떠올라 아들 몰래 눈물을 훔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때를 기다려오면서 이를 악물고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시모는 췌장암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하지만 저희는 서로 남남처럼 서로를 무시한 채 각자 할 일들을 하면서 시모의 장례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부가 남편과 따로 무언가 알 수 없는 대화를 저 몰래 주고받고 있었고 남편이 돌아간 뒤 시부는 저에게 걸어와 다음날 아들과 함께 알려주신 주소로 와주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들과 함께 알려주신 주소로 도착한 곳은 어느 한 중개소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가 중개소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시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는 제 아들 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셨고, 시부가 서류 하나를 건네주셨고, 아들은 서류를 건네받아 가방 안에서 사각으로 된 직인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네요. 아버지,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죠? 저 서류를 왜 저놈한테 건네주는 거냐고요? 저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저 건물은 이제 제 소유가 된다면서요. 그런데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제 아들에게 회사 건물을 넘겨주냐고요? 지금 아버지가 하신 행동이 무얼 뜻하는지 알고 행동하신 거죠? 회사 운영권을 지금 제 아들에게 넘겨준 거잖아요.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건데요? 몰라서 물어? 선민이가 어렸을 적에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회사 대표로 너보다 더 큰 힘이 생겼다. 우리 회사 임원들 전부 두 집 살림하면서 가족을 버린 너보다 그동안 착실하게 자신의 길을 위해 앞만 달려온 내 손자가 대표 자리에 더욱더 적합하다고 모두가 비밀리에 추첨을 했고 만장일치의 결과를 얻게 됐다. 이제 선민이가 우리 회사 대표고 나는 앞으로 선민이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앞길을 닦아줄 생각이다. 여기까지가 내가 세운 계획이다. 네가 두 집 살림 하다가 들키게 된 날 그때 선민이와 따로 대화한 게 뭐였는지 알아? 너에 대한 복수를 목표로 달려가라고 얘기했다.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선민이한테는 너한테 복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 회사의 대표가 되기 위해 지금까지 내 옆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많은 임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한테는 모든 걸 주지 않을 거고 내 손자가 대표가 되면서 구조 조정이 있을 거다. 당연히 너는 우리 회사에서 이제 그만 나가줘야만 될 것 같다. 하지만 되돌릴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있지. 너와 두 집 살림했던 그 가족들 전부를 지금 당장 이 자리로 불러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거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다 뉘우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정리한 다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마.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와 나의 관계는 오늘로써 끝이다. 시부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지만 남편은 시부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며 자기가 꾸린 두 집 살림하던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 된다고 남편은 되려 큰소리 치더니 중개소를 뛰쳐나갔네요.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시부의 회사에서 퇴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시부가 가진 재산과 권력보다 자신이 꾸린 또 다른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모든 게 정리가 된 이후 아들은 어느새 대표의 자리에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말 다행인 건 시부가 저와 제 아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시부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된 건지 남편이 어느 날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거짓골을 하고 고개를 떨군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떵떵거리며 모두와의 인연을 끊어버린 남편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가진 거 하나 없이 빈털터리로 빚만 한가득 쌓여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대장암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는지 도움을 받으려고 온 거였고 두 집 살림하던 가족들에게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주더니
전부 다 남편을 버리고 해외로 떠나 버렸다고 하네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겠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미련을 두고 싶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그 사람에 대한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 아들은 남편이 대장암으로 투병 생활하는 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 언젠간 알게 되겠지만 미리 알려봤자 좋을 거 하나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전 남편의 대장암 치료를 도와주지 않는 게 잘못된 건가요? 완치되면 짐이 될 것 같고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올까봐 조금도 도와주고 싶지 않네요. 그렇게 하는 게 벌받는 행동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끝까지 사람 힘들게 하는데 하루빨리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